장애인 문화복지 신문 제387호 제3연 기사입니다. 가평보건소 소아전문 공중보건에 배치. 가평군이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아과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소아 진료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원거리 진료에 불편을 겪었던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가평 지역에는 지난해 20년 가까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던 마지막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저출산과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문을 닫으면서 소아 청소년과 전문병 의원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다. 12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관내 소아 청소년과 폐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공중보건에 배치 시 소아 전문의를 요구해 관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에는 오는 19일부터 소아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돼 소아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소아진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아과 진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실시되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예약제로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만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관내 우림약국, 가평읍 가화로 155-19, 이 올해 경기도 공공심야 약국으로 신청 선정해 야간 시간대 약국을 찾아 인근 지역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군민들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이길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의약품을 구매할 있게 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약사의 복약 지도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사각지대의 노인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의료원 가평병원, 이하 가평병원, 유치를 내걸고 그 필요성 등을 적극 알리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가평군은 종합병원이 전무하다. 병원 8개소 중 7개소가 요양정신건강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이어서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나머지 1개소도 설악면의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이 쉽지 않다. 응급의료시설도 현재 설악면, 병원급 1개소 밖에 없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근 남양주, 구리, 의정부, 강원 춘천, 서울 등의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 임산부 등과 관련된 시설도 전무하다. 군 관계자는 소아과 개설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과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견 감염주의 당부.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헌 가 대표적인 여름 불청객 모기가 전파하는 감염병인 말라리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 모기가 전파하는 감염병이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모기의 발생 밀도 조사와 방제를 위해 관내에 설치한 유문 등에서 올해 첫 얼룩날개 모기가 채집되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3일열 말라리아는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의 초기 증상을 일으킨다. 이후 48시간 주기로 오한, 고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모기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야외 활동 시 긴팔 긴 바지 착용, 해충 기피제 사용,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 예방 수칙을 지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고양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 개최.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헌 가 주요 간선도로인 자유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북부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6월 20일 14시 킨텍스 제1전 시장 212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자유로는 1교통량이 20만 대 이상인 전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 고양 시민의 출퇴근 불편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교통 개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자유로 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립 추진을 열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고양 양재 고속도로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서울시가 강변북로 재구조화 계획을 밝힘에 따라 고양시도 자유로에 대한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착수한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 및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자유로 지하화의 필요성과 목적 수평적 확장의 한계와 입체적 공간 구성의 필요성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토론회에서는 용역사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도시계획, 도로교통, 민간투자 분야의 교수와 경기연구원 및 고양시정연구원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유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자유로를 고양시 미래 공간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많은 고양시민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자유로는 25만 명의 고양군이 108만 고양특례시로 성장하는 지난 30년 역사를 함께한 도로이다. 자유로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자족 기능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인턴십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나서 시민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지원. 과천시가 고용 촉진을 위해 시민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발. 도약 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0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과천시 관내의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을 둔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2명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주 40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기업당 최대 3명, 인턴 1명당 월 18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다만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업은 과천시 누리집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과천시 일자리 센터, 시민회관 2층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해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으며 지난 1월부터 2월간 한 차례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과천시는 해당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제 심사 통과.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이 행정안전부 2023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제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신설되는 지하철 역사는 2015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 선로 기울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투입되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었고 LH에서는 역사를 제외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지구계획에 지하철 역사를 포함시키기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 등의 설계 기준 변경을 요구하여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지식정보타운 지구 내 철도 시설을 포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후 해당 역사 사업은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850억 원로 통과한 이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원흥역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LH와 코레일의 갈등으로 협약이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일련의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 착수까지 약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예상되었으나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해 10월 받아냈다.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사업과 같은 유사 심사 사례가 없어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천시는 이번 신설역사가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반적 철도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참고자료를 분석기관에 제출하는 등 본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본 사업은 유사 심사 사례가 없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나 시의 적절한 대응으로 근본 중앙투자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과천정보타운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 1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4,454, 지하 2층, 연면적 6,934.43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난해 7월에 착공한 지하철역사 신설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 과천시는 지하철역사 신설 사업을 공정대로 추진하여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과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조속히 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산동구보건소, 관내 장애인 맞춤형 재활 서비스 운영. 고양시, 시장 이동환.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 센터 내 사회적 도시농업 공간에서 장애인 대상 사회적 도시농업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고양시 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 1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로즈마리, 애플민트, 붉은 꼬리 여우풀, 율마 등 식물을 만지고 향을 맡으며 감각을 자극하는 텃밭 활동 나만의 허브식물 화분 꾸미기로 이루어졌다. 농업기술센터 내 사회적 도시농업 공간은 높임 하단과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형 상자 텃밭이 마련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도 편하게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도시농업 지원 사업은 도시농업 공간을 활해 취약계층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 참여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10월까지 아파 부채 만들기, 다육식물 활용 장식 만들기 등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